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박순자는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찜이 되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요. 하지만 요양원에서도 그들의 간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바다가 보이는 요양원으로.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겨울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컵을 씻었습니다. 컵 표면에 남은 물방울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반짝인 만큼도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투는 예에 바르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손으로 닦으면 되지요. 아니에요. 손으로 하시면 물 튀어서 바닥이 젖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닦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거실 옆 창문이 하나뿐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을 그녀의 노랫소리도 지금은 TV 소음에 묻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드셨죠? 아들이 방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나 회사 늦겠네. 저녁은 집에서 드시지 말고 냉장고 반찬 데워서 드세요. 문이 닫히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녀의 손끝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지난 세월의 주름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눈치도 보여서 집안 돌아다니기도 조심스러워. 순자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들은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살았다. 근데 왜 이렇게 존재가 불편한 걸까?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아침마다 바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된장국은 제가 끓일게요. 어머니 된장은 조금 짜서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순자는 웃는 척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너희 입맛에 맞춰야지. 내가 늙어서 그래. 그런 말씀 마세요. 말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냉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이 좀 좁아요. 엄마도 불편하실 테니까 근처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게 좋겠지. 아들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되긴 했지. 며칠 뒤 순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머그컵, 손때 묻은 사진 한 장. 며느리는 냉장고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밥도 잘 나오고요. 그래, 거기 가면 마음 편하겠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겨울나무들은 잎을 모두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어르신. 방은 2층 204호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냉기가 돌았습니다. 벽에는 하얀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조그마한 탁자와 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아 탁자 위에 컵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일까?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맛있게 먹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잘 지내세요. 엄마가 결정하신 거니까. 그래. 너도 바쁘지? 나야 뭐 괜찮아.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도 시끄럽게 사는 걸까?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며느리의 말이 귀에 남는다. 관리하기 쉽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가.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식단은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반찬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다. 여기 반찬 많더라. 그래도요, 제가 챙겨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됐다. 그만 전화해라. 나 좀 쉬어야겠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얗게 그러나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라디오, 사진, 머그컵,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불편하다. 그녀는 그 종이를 베개 밑에 넣고 불을 끕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사라져야겠다. 요양원 204호.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그녀는 이불을 걷어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순자는 흥얼거리다 말고 탁자 위의 머그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컵 안에는 식은 보리차가 반쯤 남아 있었죠. 그 찬물 위로 새벽 햇살이 살짝 떨어지며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제 여기도 익숙해졌을 법한데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병원 진료표는 제가 관리할게요. 아니야.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는 게 빠르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허공을 더듬듯 움직였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맡기는 게 익숙해졌구나.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엔 조그맣게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속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다른 공기를 좀 마시고 싶네요. 순자는 잠시 뒤 복도를 걸었습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복도 끝엔 작은 비상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문을 열자 바람이 한 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마당 끝엔 작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번 오는 노선이었죠. 순자는 벤치에 앉아 손난로를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희고 마른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버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바다 쪽으로요. 종점까지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감옥. 버스 안에서는 몇 명의 승객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순자는 코트를 여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버스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종점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바람, 냄새가 달랐습니다. 비릿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길 건너편엔 작은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음파요양원. 간판은 오래됐지만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 하나 있나요? 관리자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예약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지금 빈 방 하나 있긴 한데요. 그럼 그 방으로 할게요. 순자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연락처란에 친구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가족 연락처는요? 그건 나중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엔 바다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런 소리가 필요했지. 그날 밤 그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았다. 내 이름은 박순자. 여전히 살아있다.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녀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이 흘렀습니다. 바다는 매일 같은 물결이었지만 박순자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음파요양원에 온 첫날 밤엔 낯설어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둘째 날 아침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깨웠습니다. 라디오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DJ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좋은 아침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침 식당에는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네요.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박순자예요. 아이고 반가워요. 여긴 다들 친구처럼 지내요. 점심엔 카드놀이도 하고 저녁엔 노래방도 열려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노래방이요. 그건 딱 내 취향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온기와 생기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순자는 식당 구석에 앉아 고등어 조림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고등어 살을 젓가락으로 떼어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 집에서 먹던 거랑 다르네. 짜지 않아서 좋다. 식탁 맞은편에서 한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에요. 아들 집 근처에 살다가 여기로 왔죠. 여긴 조용해서 좋아요. 대신 외로움은 본인 몫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잠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전 이제 외로움이 편해요. 점심 후엔 해변 산책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파도 가까이 가시면 미끄러워요. 괜찮아요. 파도랑 대화 좀 할게요. 순자는 바닷가, 모래 위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모래를 한 줌 쥐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흩어져야지. 묶이지 말고.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를 바라보던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유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머리를 묶고 바닷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는 걸 그냥 두었습니다. 오후엔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작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당신은 모르실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음정은 약간 흔들렸지만 마음은 곧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참 곱네요. 순자는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옛날 생각나서 불러봤어요. 옛날엔 나도 노래 좀 했죠. 그날 저녁 순자는 복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바다는 검은 천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커피 믹스 한 잔을 타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여유 처음이네. 그녀는 커피 향을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멘트가 들렸습니다. 다음 사연은 박순자님. 어르신 다시 내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응원합니다. 박순자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 말에 그녀는 놀라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보낸 문자가 방송에 나온 것이었죠. 이야, 내 이름이 라디오에 나올 줄이야.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단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일상엔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해변 산책, 낮엔 그림 교실, 저녁엔 라디오와 일기. 그녀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남았습니다. 오늘 바닷바람이 내 머리를 어질렀다. 그래도 그 바람이 좋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알려주니까.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던 길, 순자는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앞으로 편지 봉투엔 아들의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양원 직원에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번호 바꾸셨어요?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 엄마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순자는 봉투를 접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야 조용하다는 걸 느꼈구나.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걷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마치 다시 세상과 맞서는 법을 천천히 되찾은 사람처럼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는 어제와 똑같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바닷가 벤치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우편 왔어요. 누가 보냈대요? 서울 주소예요. 가족분 같아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로 박순자 어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요양원에 전화했어요. 거기선 엄마가 이미 퇴소하셨다고 하네요. 어디 계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이제서야 걱정을 하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편지 모서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다시 열어 안쪽에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할머니랑 바다 놀러 가기. 그림 속의 할머니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단 걸 이 바람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녀는 사진을 창가에 붙여두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아이의 웃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온 사연이에요. 엄마, 우리 가족이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목소리가 손길이 그립습니다. 죄송해요. 순자는 놀란 듯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이 사연 아드님이 보낸 거예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보단 묘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네. 그녀는 천천히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고요 속에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제 됐다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순자는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제 밥도 혼자 해먹고 노래도 부른다.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거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로 편해졌을 때 보내야지.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주와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나 찾으러 갔지. 찾았어요? 응. 이제 찾았어.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그녀는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의 머그컵에 다시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자.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파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 나를 데려와 줘서.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오후였습니다. 박순자는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깊이 들어왔죠. 음파요양원의 복도는 조용했고 어디선가 라면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순자는 테이블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노란 실이 감겨 있었고 실이 감기고 풀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느슨하게 풀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걸음. 직원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손님, 아드님이세요? 순자의 손에서 실타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굳은 채로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요양원 협회 쪽에 문의했어요. 한참 찾았어요, 엄마. 순자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실타래를 다시 감았습니다. 찾아서 뭐 하려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빨리 나를 보냈니?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몇 달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땐 그냥 편하게 해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도 차분했습니다. 편하다는 게 나를 멀리 두는 거였냐?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때이 아니라 지금도 모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손끝에 남은 노란 실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미안하단 말은 그만해라. 엄마, 그래도 우리 다시 같이 살면. 그건 안 된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 이게 좋아. 바다 보고, 라디오 듣고, 내 밥은 내가 차려 먹고, 엄마, 내가 날 찾은 건 고맙다. 근데 나도 나를 찾았단다. 그녀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 보이지? 나는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온 사람이다. 이제 다시 갇히고 싶진 않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늘 있어줄 거라고.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없을 때 비로소 존재를 느끼는 법이지.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차라도 한 잔하고 가라. 응.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순자는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라 집주인이야. 내 삶의 집주인. 그러니까 이제 내 일정에 맞춰와라. 아들은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면회 예약하고 올게요. 그래. 그게 예의지.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순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진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손주랑 같이 올게요. 그래라. 손주는 내가 보고 싶어도 참았는데 이젠 보고 웃을 수 있겠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겨진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다 녹았네.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들이 왔다. 예전에는 그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났는데 오늘은 그냥 사람 한 명 만난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오늘 잘 살았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음파요양원의 오후는 언제나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창문이 열려 있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박순자는 탁자 위에 놓인 편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몇 개, 라디오 사연 엽서, 그리고 손주가 보낸 그림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정리하는 기분이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방이 어디라고 하셨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층 맨 끝 바다 쪽이에요. 순자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긴장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화 아니야. 그냥 프리지어예요. 향이 좋아서요. 그래,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지난날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꾸준히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땐 네.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몰랐어요. 저도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정신이 없어서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정신없었다는 말. 나도 이해하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래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늦어도 온 게 어디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들리던 밥 짓는 냄새가 없고 식탁이 조용해요. 손주도 자꾸 물어요. 할머니 언제 와? 라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내가 그립겠지. 저도 그래요. 그땐 그냥 시어머니로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처럼 생각나요. 순자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며느리의 손등 위에 천천히 올려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면 됐다. 사람이 후회라도 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어디 있니? 그냥 다시는 당연히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야. 그걸 알면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며느리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매주 올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다. 너무 자주 오면 내 생활이 깨지거든. 순자의 말에 며느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이다네요. 그래. 나 요즘 속이 시원하거든. 둘은 함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엔 노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 번져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바람, 내 얼굴에도 닿아야지. 며느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해요. 이상하네요. 바람이 따뜻하다니. 사람 마음이 변하니까 바람도 따라오지. 잠시 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다음엔 손주 데리고 올게요. 그래라. 근데 오기 전에 전화해. 나도 일정이 있다. 네, 알겠어요. 면회 예약하고 올게요. 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눈가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도 나처럼 내 시간 좀 가져라.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꽃다발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프리지어 향기. 이런 향으로
끝맺는 관계도 나쁘지 않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늦게 와도 도착한 겁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엔 다 도착하는구나.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그 바람 사이로 노을빛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에 따뜻한 금빛이 번졌습니다. 이제 순자는 누구에게 미안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라는 이름의 오후를 살고 있었죠. 바다의 냄새가 조금 달라진 날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살짝 섞인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는 오전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웃음소리에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유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손주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복 위에 분홍 카디건을 입고 한 손에는 사탕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민서가 여긴 어쩐 일이래? 엄마랑 같이 왔어요. 민서의 뒤에서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번엔 예약하고 왔어요. 그래, 아주 잘했다. 순자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요양원 마당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살짝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사탕 봉지를 열어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고른 거예요. 할머니는 포도맛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민서가 그걸 기억했네. 순자는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맛, 세상에서 제일 달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요즘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 자주 해요. 우리 할머니는 바다 근처에 산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해요. 그래? 그럼 내 손주는 자랑스러운 손자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우리 반 친구들은 다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럼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러 오라 해라. 내가 고등어 구워줄게. 진짜요? 그럼. 근데 예약해야 돼. 응, 순자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바쁘거든. 산책, 노래교실, 라디오 일정 많아. 민서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인기 많구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오래전 식탁에 냉기듯이 이 온기 있는 오후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 잠시 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민서는 그 사이 요양원 화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참 예쁘다. 민서는 화단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아이고, 이건 무슨 꽃이야?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서요. 순자는 그 꽃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름 몰라도 괜찮아. 예쁘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그 꽃을 머리 뒤에 꽂으며 웃었습니다.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그래? 그럼 사진 한 장 찍자. 며느리가 돌아와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짧은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이제 나도 사진 속에서 웃을 수 있네. 점심 무렵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준비한 메뉴는 미역국과 불고기였습니다. 민서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한 거보다 맛있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민서의 어깨를 살짝 툭 쳤습니다. 예, 그런 말하면 안 돼. 괜찮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 입맛은 솔직한 거야. 엄마보다 맛있다고 해도 엄마 밥이 제일 먹고 싶을 때가 꼭 온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요즘 들어 다 새겨들어요. 그럼 됐지. 인생은 듣는 만큼 커지는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엔 바다 놀러 가요. 할머니랑 손잡고 걷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엔 같이 걷자. 근데 꼭 바닷바람이 잔잔한 날에 와야 해. 바람이 세면 할머니 머리카락이 다 날아가거든. 민서는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순자의 가슴 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해가 기울고 세 사람은 입구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때는 포도 사탕 더 많이 가져올게요. 그래. 약속이다. 순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손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차가 떠나고 먼지가 잠시 일었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그 애들이 내게 와도 마음이 무겁지 않다. 이제 나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는 사람이야.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의 사진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액자에 끼워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라디오를 켜자 DJ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이겁니다. 가족은 피로 맺히지만 마음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 순자는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마음으로 다시 만나면 됐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벚나무가 연분홍빛으로 물들었고 파도 소리마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제 봄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햇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음파요양원에 머문 지도 어느새 넉 달째. 그 사이 그녀는 많은 걸 바꿨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밥을 지어 먹고 낮엔 노래교실에서 반주를 맡았으며 저녁엔 라디오 사연을 읽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라 불리던 이름은 이제 박순자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방송 준비되셨어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오늘 사연이 많다더군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라디오 마이크를 닦았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전 가볍게 숨을 고르며 바다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음파요양원의 작은 방송국 박순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봄이 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에는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이 이어졌고 그녀는 웃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선택은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선택하세요. 박수를 치는 직원들 사이에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봄에 우리 집 근처로 꽃구경 오실래요? 그건 좋은 제안인데 그날 나 발표회가 있거든. 발표해요? 응. 노래교실 발표회. 내가 사회 맡았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답네요. 그래. 나 요즘 꽤 바쁘다니까.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발표회 4월 15일.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내 생일.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환한 빛이 번졌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순자는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근데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잃지 말아라.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말했다. 오늘의 노래는 내 삶의 이유요. 당신이 당신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순자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흥얼거렸습니다. 내 삶의 이유요. 창문 너머로 갈매기 2마리가 나란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따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난 돌아갈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있지.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탁자 위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라디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청취자 박순자님, 오늘도 사연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밤 되세요. 그 문장과 함께 박순자는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치고 적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이름 박순자.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르며 밤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그 빛 속에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평생의 고생이 녹아 있었고 무언의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에 산다. 그리고 내 삶은 내 거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